자, 네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으로 가겠습니다. 이 실행을 담보권 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청산금을 다 지급하고 선순위, 후순위, 기타 채권자가 다 거스름돈 다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겁니다. 본등기에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귀속청산이라고 그래요. 청산금 다 지급하고 그리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귀속청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저당권을 갖다가 지금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그래서 담보권 실행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귀속청산하고 경매 신청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거 담보가등기는 뭐로 바뀌냐면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담보가등기가 뭐로 바뀐다고요? 저당권으로 전환돼요. 저당권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가 그 순위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이 담보가등기가 1순위면 저당권도 1순위가 되는 거고, 이게 2순위면 저당권도 2순위예요. 그 순위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그대로 저당권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주체가 이제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는 누가 하죠? 경매는 누가 진행해요? 법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담보가등기가 저당권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되면 지금부터는 이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 주차에서 경매가 진행돼요. 그러면 귀속 청산을 선택했을 때만 계속해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담보가등기가 저당권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권리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귀속 청산을 선택했을 때만 계속 담보에 관한 법률이 계속 적용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귀속 청산 담보권 실행 중에서 귀속 청산을 선택했을 때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귀속 청산을 선택했다라는 전제하에서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하면 법으로 다 넘어가니까 저당권으로 전환되면서 법으로 넘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담보권을 실행해야 되니까 실행 통지를 하게 됩니다. 실행 통지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변제기에 변제를 한 거다 못 한 거다. 지금 3억을 빌려갖고 2년 뒤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못 했으니까 담보권 실행을 하는 거예요. 2년 뒤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서 귀속청산이나 경매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서 경매 신청하면 법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귀속청산을 택해야만이 계속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귀속청산을 선택했고 담보권 실행으로서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데, 실행 통지는 요거는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는데, 등 그랬으니까 채무자 말고 누가 또 있다는 건데, 첫째
채무자가 있겠고 두 번째 물상보증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모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돈을 빌려간 갑이 이 채무자가 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내놔야 정상인데 부모 형제를 협박을 해서 부모 형제 부동산을 내놨습니다. 부모 형제 부동산을 내놓게 되면 이 부모 형제 부동산을 뭐라 하냐면 물상보증인이라 그래요. 부모 형제 부동산이면 그게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걸려있는 이 부동산이 부모 형제 부동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통지를 해야 되는 바예요. 갑이 못 갚아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통지해야 부모 형제가 대신 갚을 수 있죠. 대신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상보증인 부모 형제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있다면. 그 다음에 아까 저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됐다. 양도담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채무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이 부동산 사용수익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다가 지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이 담보가 등기, 양도담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들을 싸잡아서 제3취득자라 그래요. 이 부동산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 되어온 이후에 권리취득한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한 사람을 싸잡아서 뭐라 본다고요? 제3취득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제3취득자에 대해도 이제 실행 통지한다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모두 전원에게 빠짐없이 통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빼먹으면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 전원에게 다 통지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실행 통지하면서 청산금액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 통지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된다고요? 청산금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청산금. 청산금을 통지해야 돼요. 자, 청산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원금에다가 원금 3억에다 이자해서 3억 5천. 근데 저 담보 가치가 얼마짜리냐? 저 5억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거스르는 돈을 줄게 얼마가 남았느냐? 이걸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청산금 뭐라고요? 통지. 그러면 일단 저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3억이 아니라 5억이라고 이렇게 시장가치, 객관적 시장가치가 5억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평가액 5억에서 피담보 채권이 지금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 거를 합칩니다. 선순위가 만약에 5천만 원 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니까 얼마냐면 4억이야. 그러면은 청산금 줄 게 얼마 있냐? 1억 줄 거 있다. 그래서 1억 주겠다. 청산금 1억 지급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 통지를 뭘 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담보부동산 가치에서 피담보 채권 원금에다 이자 3억 5천. 그다음에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 금액과 같이 합쳐서 4억. 그러면 5억에서 4억을 빼니까 1억 남았다. 그래서 1억 줄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청산금을 통지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채권자, 양도담보권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욕먹을 건 뻔한데 내가 뭘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그러면서 주관적 평가액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3억에서 1억을 거스름돈 준다라고 통지했는데 시간이 잠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1억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거 가치가 3억이네 이거 3억. 아니면은 3억 5천. 자, 이걸 갖다가 4억으로 평가했습니다. 4억으로 평가를 해서 피담보 채권 3억 5천. 그 다음에 선순위 거 5천. 그러니까 줄 돈 없네. 0이야. 그래서 줄 것 없다. 이렇게 한 번 통지하고 난 다음에 잘못 계산돼 가지고 정정해서 올바르게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통지되고 나면 청산금은 한 번 통지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정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다툴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다툴 수 없다. 한 번 통지되고 나면 올바르게 계산해서 다시 다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고스톱 용어로 낙장불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낙장불입. 화통장 한 번 내려놓으면 아이쿠 내가 잘못했네. my mistake. 그러면서 걷어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통지되면 두 번 통지 못해요. 다툴 수 없는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가장 많은 정답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가장 많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은 정답을 이걸로 정답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통지하고 청산금이 통지가 되면 그러면 청산 기간이라는 게 진행돼요. 청산 기간이 진행되는데 이 청산 기간은 2월입니다. 그러면 요 2개월이라는 기간 안에는 요 채권자가 잔금을 주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안 돼요. 왜냐? 요 기간 안에는 저 채무자, 여기 나와 있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니까 요 청산 기간 안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할 수 없다. 요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청산금이 주관적 평가액이 객관적 평가액, 요 객관적 평가액이 미치지 않았다. 객관적 평가액은 5억이고 주관적 평가액은 4억입니다.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산금 통지로서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어요.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한 번 들었을 때는 동영상 계속 돌려봐야 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주관적 평가액 4억이 객관적 평가액 5억에 미쳤다 못 미쳤다? 못 미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산금 통지로서의 2개월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기간은 진행된다.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청산기간 내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가 얼마라고요? 2월. 청산기간 내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이 후순위 권리자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변제기 도래하지 않아서라도 이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를 신청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왜? 이거 채권자 네가 지금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경매를 집어넣어서 객관적 시장의 가치를 평가받아 보겠다. 이래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후순위 권리자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보여 이거.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2개월이 지났어요. 청산기간이 경과가 됐다. 청산기간이 경과가 되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뭐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점유 이전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라는 겁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이 된다.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가 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과 메일 정의 노트입니다. 오늘 프린트물 드렸는데 메일 정의 노트 일단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메일 정의 노트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메일 정의 노트 3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했다. 슬러시 자릅니다. 부동산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그게 이거라니까 99% 눈뜬 장님이 양도 담보라 카이 아직도 눈을 못 뜨신 건 아니겠죠? 눈뜬 장님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채권 담보. 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채권 담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이 빨간색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걸 이걸 뭐라 한다고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은 걸 뭐라 한다? 양도 담보. 양도 담보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다. 오다 X다. 오케이, 여기. 이거 양도담보 해놔도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한테 있다. 맞는 말이네. 이제 좀 벗어날 것 같기는 한데. 자, 2번 갑니다. 2번.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자 지금 이건 이 칠판 그림으로 갑의 을이에요. 그렇지. 양도담보권자는 을이야 지금. 설정자가 갑이고 일단 누굴 말하는 건지 먼저 그래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담에 대해서 동법 소정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증적으로 취득한다. 여기 봐요. 지금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매매론으로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제3자에는 선의였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선의의 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맞고 3번 대물변제 예약 당시에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에 합산하기에 못 미치는 경우는 이 법이 여기입니다. 대물변제 예약 여기 대물변제 예약을 했는데 대물변제 예약 당시에 부동산의 가치는 3억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 3억 5천 그럼 부동산과 파란색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크고 담보 가치가 3억이 작아 이럴 때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담보 가치가 초과돼서 커야지 적용하는 것이지 작을 때는 채권자가 자선 사업하겠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에다가 자선 사업 딱 써놔야 돼. 무슨 사업? 자선 사업.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야. 4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됐다. 박스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서 X를 다툴 수 있다. 자, 다툴 수 있다, 없다? 여기 다툴 수 없다. 뭐야 이게? 낙장불입이잖아요. 거기다 써. 낙장불입. 한 번 통지되면 이걸 잘못 통지했다라고 해서 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정 안 된다? 다툴 수 없다. 뭐라고요? 낙장불입. 화토장 한 번 잘못 내리면 끝이야. 아우 미스테이크 그럼 다시 걷어들일 수 없다.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4번 틀렸단 말이야.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정답이 제일 많이 걸렸어 이게. 우리 시험에. 5번.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이다. 여기 봐요. 지금 채무자 등이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주자 여러 명이네. 여러 명이면 모두 전원에게 통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제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일 때에 그들 모두에게 실행 통제를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해 통제가 누락되면 통지로서 효력 여기 통제되는데 빼먹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보충 자료로 가서 보충 자료 5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빨리 합시다. 지금 실명법 하나 남았어 지금. 자,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5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공사대금 채권 박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이 들려요? 자, 여기 뭐라고 쓰는 물품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가등기 해놨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돈을 빌리지 않았다. 여기 써놨습니다. 금전소비대차, 대여금채권 돈을 빌려야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채권이 있는 건 맞지만 여기다 가등기를 해놨다, 담보가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가등기 담보법은 저당권 취득, 박스 저당권 취득. 저당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담보 계약에는 거기 준용되지 않는다. 맞이 들려요? 왜 맞다?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전 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이 뭐야? 전세권, 전은 저당권, 질은 질권, 전 저질에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저당권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당권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박스 채무자 등 여기 봐요. 채무자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주택자 이 세 명을 싸잡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채무자 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무자 등. 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 통지된 금액이 지금 4억이야. 객관적 금액은 5억이야. 근데 주관적 금액 4억이 5억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청산금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어서 이 청산기간 2월은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진행한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말은 진행한다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 중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목적 부동산 인도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가등기에서 본 등기, 점유 인도, 등기 넘겨주는 거 이런 것들은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 이행 관계 있는 거 맞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채권자의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이의가 있는 후순위 권리자. 박스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한 경우에 거기 밑줄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하나의 동그래 하나여 독자적으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청산기간이 얼마죠? 2월. 청산기간 내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뭐라고요? 전이라도 경매하는데 시험 문제는 거기 변제기 도래한 경우에 한해서 도래한 경우가 아니라 도래하기 뭐라고요? 전이라도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도래해야 경매를 넣는 게 아니라 도래하지 않아도 전이 뭐라고요? 도래하지 않아도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도래한 경우에 하나요? 틀렸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친구 됐어? 네. 오케이. 아니 내가 저 친구가 왔는데 이런 지하에 내가 거절했어. 왜? 분명히 이거 물어볼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왜? 조금 이따 해설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캔슬 났어요.
왜? 질문할 건 뻔하거든. 이거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설명할 건데, 그래서 설명하고 또 하고 하면 귀찮아서 캔슬. 내가 설명 나중에 따로 할게. 이건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장에서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아이고야, 20분밖에 안 남았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법률 하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526페이지로 갑니다. 떡처럼 알아들으면 돼. 자, 626페이지. 자, 626페이지에 거기 지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률이 생기게 된 원인은 실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 봅니다. 아마 고위 공직자라든가 또는 LH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니까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는 국유재산을 매각을 담당하는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사놓는 거 이런 거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사놓지 않고 다른 지인 이름으로 친인척 명의로 사놨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실소유자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위탁자라고 부릅니다. 위탁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걸 갖다가 이걸 신탁자라고 부릅니다. 위탁자, 신탁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양자간,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양자간, 이자간 명의신탁인데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이건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찾아올라 그래요. 위탁자가 신탁자가 이걸 찾아오려고 한다. 찾아올 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 없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를 청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양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놓은 거를 이걸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오니까 주의해요. 결론은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내가 진정한 소유자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찾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지문 하나, 두 개로만 나오지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5개 지문 중에서 한 지문, 두 지문 끼워놓기로만 나오지 이거 자체가 독자적 문제를 구성하지는 않아요. 자, 독자적 문제를 구성하는 것은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 생략형이라 그래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고, 그런데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인지 아니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LH라든가 국유재산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신탁자가 자기 지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지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야, 네 이름으로 좀 등기해 놓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 을한테 명의신탁약정을 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니까 이 등기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을이 둘이에요? 그럼 이거 병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병으로부터 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였을 때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도인에서 매수인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자, 질문이 시험 문제가 막바로 나옵니다. 자, 현재 소유자 누구다? 자, 현재의 소유자는 병이에요. 현재의 소유자는 병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현재의 소유자 누구라고요? 병.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지금 을과 병 사이에 실체 관계가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실체 관계가 뭐다? 실체 관계가 뭐야? 이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계약은 갑과 병이 했잖아요. 을과 병 사이에는 계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을과 병 사이에서 대금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실체 관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실체 관계가 없다는 말은 계약을 하고 대금을 주고받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실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체 관계는 갑하고 병하고 있는 거죠. 갑하고 병이 계약하고 돈도 갑하고 병이 주고받았으니까 실체 관계는 갑하고 병하고 있지 을하고 병하고는 실체 관계가 없다. 없는데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 무슨 등기? 무효. 무효의 등기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하나 못한다? 못하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지만 을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은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실제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신 등기는 무효의 등기니까 등기 넘겨라.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신탁자, 여기 이 신탁자, 정확하게 말하면 매수인이죠. 신탁자 매수인은, 여기 매도인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있다 없다? 지금 여기 이 을한테, 병이 을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했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은 있습니다. 있어. 등기 청구권이 몇 년 살아있냐면 10년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은 이거 몇 년 살아있다고요? 10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여기 을한테 등기 이전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이 매수인한테 등기 이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이전 의무가
있어요. 등기 이전 의무는 있습니다. 등기 이전 의무가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자, 현재 등기부에 띄워보면 누가 소유자로 나온다? 자, 무효의 등기라도 등기는 을이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무효의 등기라도 등기가 누구한테 나와 있다고요? 을. 등기부는 무효냐 유효냐를 등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누구 명의로 등기가 올라있냐를 따지는 거지 그 사람이 실소유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현재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 있다? 을 앞으로 와 있어요. 근데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근데 등기부에는 유효 무효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면 등기부 띄워보면 을 것처럼 보이겠네요. 실소유자가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있냐를 따지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올라있다? 을. 그러면 외부인이 보면 실소유자는 을로 보이나요? 을로 보이죠. 이거를 기화로 해서 을이 홀랑 매매를 원인으로 팔아버렸어요. 등기부가 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 정한테 팔아버리고 이 정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선악 가리지 않고 이게 이 등기가 을을 거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오면 선의 악의 가리지 않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가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실명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실명법은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안 돼 있어서 이걸 갖다가 수탁자가 팔아먹었을 때 이걸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적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악이라도 사가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그냥 3자를 보호해버립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횡령죄 구성하냐 안 하느냐는 것은 중개법령에서 나오죠?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중개법령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수탁자가 이거 팔아먹었어. 왜? 등기는 지금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정한테 팔아버렸다. 정이 선이든 악이든 팔아서 넘어와 버리게 되면 이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팔아서 넘어왔다. 이 등기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돼 있었는데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넘어와 버리면 선악 불문하고 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이때 갑은 을한테 횡령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법령에 나오죠? 1차만 하시나? 이 똑같은 내용이 중개법령 쪽에 똑같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시간이 조금 넘을 것 같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계약명의 신탁을 보겠습니다.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자, 계약명의 신탁이다. 갑이 이 신탁자입니다. 신탁자인데 자기 지인 을한테 명의 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명의 신탁 약정 자체가 실명법 위반이라고 그랬나요? 실명법 위반으로 뭐가 된다? 무효예요. 친구야, 부동산이 괜찮은 부동산이 있는데 벽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 네가 가서 사라 했더니 의뢰하는 나 돈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신탁자가 이 수탁자한테 이 매수자금 매매대금이 되겠죠. 매수자금을 이렇게 대여했습니다. 내가 매수자금 줄게. 그래서 그 자금을 가져가서 수탁자가 이 매도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선입니다. 자, 선의가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 뭘 모르는 거야? 갑과 을이 명의 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뜻이야. 그래서 갑과 을이 명의 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도인은 을이 그냥 실소유자인가 보다 이렇게 믿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매도인은 이렇게 계약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물어봅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을이야, 을. 이때는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 을입니다. 왜 현재의 소유자 을이냐 그랬더니 계약도 있었고 대금도 을이 줬으니까 이 등기는 실체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계약도 을이하고 대금도 을이 줬으니까 등기 받은 것은 실체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는 을이고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였을 때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나한테 넘겨줘 라고 너가 갖고 있는 등기는 부당이득이야 이거 넘겨줘 라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을한테 그 등기 발수하고 나한테 넘겨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 매수자금 등기를 안 돌려준다면 등기 안 준다 그러면 이 자금은 내 거니까 이 자금은 부당이득이니까 이거 돌려줘.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됩니다. 이거 된다. 이거 돌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자금 돌리도라고 했는데 이거 안 돌려줬을 때 이 부당이득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을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저한테 배웠죠? 동영상 3번, 4번 돌려보라는데 민법을 3일씩 하라 그랬는데 했나 모르겠네. 유치권 행사한다 안 된다. 자, 제가 유치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권리금 갖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이게 지금 매매대금이잖아요. 매수자금이니까 매매대금. 매매대금 갖고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 내가 분명히 강의했습니다. 실방에 다 판사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수탁자가 이거를 팔아먹었습니다. 수탁자가 이걸 갖다가 정한테 제3자 정한테 팔고 제3자가 서원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한테 팔고 이 등기를 매매를 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3자는 서원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 거를 3자가 명의시탁, 요거는 계약 명의시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부르는 기준점은 수탁자를 기준합니다. 수탁자가 가서 직접 계약을 하고 등기를 받으면 수탁자가 계약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자 기준으로 뭘 한다고요? 계약 명의신탁. 그 다음에 수탁자가 계약을 하지 않고 이름만 명의만 빌려서 등기 명의만 빌려준 것은 뭐라 한다가 3자간 명의신탁으로 중간 생략형이라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쪽 거를 적용할 건지 이쪽 거를 적용할 건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쪽 거 아니면 이쪽 거 나옵니다. 어떤 해는 둘 다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는 매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5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매일 정리 노트 5번입니다. 자, 5번 봅니다. 2021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들과 사이에 명의시탁 약정을 맺었고 슬롯이 자릅니다.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슬롯이 자릅니다. 자, 5번은 무슨 형입니까? 잠깐만. 무슨 형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3자가 명의시탁이냐 계약 명의시탁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무슨 형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나야 이쪽 걸 풀 건지 이쪽 걸 풀 건지가 결정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결정해야 돼. 왜냐하면 3자가 명의시탁하고 계약 명의시탁은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번 문제가 무슨 형이냐는데 아까 잠깐만 결정하는 건 수탁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뭘 결정한다고요? 수탁자. 수탁자가 가서 이름만 빌려주고 등기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3자가 명의시탁. 왜 이름만 빌려줬으니까. 그 중간 생략형이고
여기 수탁자가 가서 직접 계약을 하고 등기를 받으면 계약을 수탁자가 직접 했으니까 뭐라고요? 계약 명의시탁이에요. 5번은 수탁자가 계약을 했습니까? 명의만 빌려줬습니까? 명의만 빌려줘서 수탁자가 가서 계약했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3자간 명의시탁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자, 그러면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자, 여기 봐, 여기 병이 갑한테 등기 이전 의무가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몇 년 살아있다? 10년. 1번 틀렸고 2번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 여기 병이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맞네. 2번이 정답. 3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등기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갑이 을한테 지금 등기 이전 이거 청구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이 정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병은 정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여기 봅니다. 을이 정한테 팔았습니다. 을이 정한테 팔았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금 다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갑은 을에 대해서 진정 명예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갑이 을한테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충자료 4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4번 봅니다. 4번이 아니라 5번이군요. 자, 5번 봅니다. 5번? 응? 4번. 보충자료구나. 내가 잘못 봤어요. 메일 정류가 5번이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보충자료 4번 봅니다. 4번. 2021년 7월 15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시탁 약정을 하였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당사자 선의의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갑에게 인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뭐가 옳아요?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거부터 해봅시다. 그 4번 문제는 3자간 명의시탁입니까? 계약 명의시탁입니까? 계약 명의시탁은 거기 나왔네. 을이 계약 당사자, 을이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로서. 을이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니까 을이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니까 뭐라 한다고요? 계약 명의시탁. 이쪽 거를 적용합니다. 을이 계약 당사자다. 그러니까 계약 명의시탁이 됐어요. 자, 옳은 거 1번 갑과 을의 명의시탁 약정은 유효다. 여기 보세요. 명의시탁 약정은 유효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무효. 두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2번이 답이 됐습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매수대금 자금 회수를 위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여기 이 매수자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유치권은 권리금, 보증금, 매수대금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3자간 명의시탁은 병이 을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었죠? 3자간 명의시탁은 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 병이 지금 실제 현재 소유자니까. 그런데 여기는 을이 현재 소유자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을. 완벽한 실체 공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 병이 을한테 등기 말소 청구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 을이 자의로가 뭐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갑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입니다. 이 수탁자가 자기 의지로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건 된다. 그래서 자기들 도망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놨다. 여기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갖다 바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명의시탁 약정을 할 때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수탁자로 한다. 그러면 갑의 수탁자가 되는 사람은 주로 가사도우미, 가중부죠. 가사도우미라든가 또는 운전기사라든가 정원사라든가 이런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한테 자식들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수탁자가 스스로 갖다 바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 하나는 딱 만들어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거 하나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주에 첫 진도를 볼 건데 민사특별법은 처음 들어본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돌려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첫 진도부터 봅니다. 수고했습니다.